오늘 소개할 책은 빌 비숍의 핑크 펭귄이라는 책인데요. 이제 마케팅 분야에서는 꽤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 책을 안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책에서는 잘 보이실까요? 네. 네. 먼저 이 조금만 크게 좀, 책에서는 펭귄 문제를 화두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화면이 너무 작을까요? 조금만 크게 좀 네네,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네, 지금은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책에서는 펭귄 문제를 화두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펭귄 문제가 무엇이냐면, 음, 다들 펭귄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저 펭귄은 내 펭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 보면 똑같이 생겼잖아요. 정말 똑같이 생겼는데, 실제 그 펭귄들조차도 자기 배우자를 못 찾을 정도로 구분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구분을 못한 정도로 똑같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펭귄만 그러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조금 멀리서 보면 우리 스스로 다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이 생겼다. 차별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모두 똑같아 보이는 세상에서 어떤 브랜드가, 어떤 제품이, 그리고 어떤 서비스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선택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제 펭귄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별점이 없으면 기억되지 않으면 선택되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펭귄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 차별화가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다르게 보일 것인가? 라는 거를 이 책에서 풀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차별화를 핑크 펭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하얗고 까만 그 펭귄들 속에서 핑크색이 한 마리가 있다면 정말 눈에 띄게 보이지 않겠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때까지 눈에 띄지 말자. 남들 하는 만큼 묻어서 가자. 이렇게 이제 모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어디에서든 눈에 띄는 핑크 펭귄이 되어라. 그래서 차별화를 가져라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다르게 보일 것인가?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온도가 22도일 때 제가 22.5도로 실내 온도를 올리면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겠죠. 그죠? 22도에서 22.5도로 올리면 인지하지 못하는데, 만약에 제가 33도로 올리면, 올린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더워? 이렇게 온도가 올라갔네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아는 것처럼, 이제 핑크 펭귄, 그러니까 누구나 보이게, 눈에 띄게 만들라는 걸 핑크 펭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핵심 아이디어를 내고 직관적인 메시지를 만들고 차별화된 각인을 이야기를 하고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들은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읽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보람 리드님께서 미팅장에서 해주셨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스토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제품의 특장점, 경험 공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라, 특장점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다들 각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중에 조금 인상이 깊었던 것만 이야기를 하자면
네.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이 부분인데요. 어, 아메이 측면에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주어라. 라는 대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라고 이렇게 뭐 책을 찾아봤더니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2차 이득, 3차 이득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야라고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책에 있는 예제를 이렇게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돈을 버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2차 소득이고 실질적으로 최상의 이득을 꿈꾸는 1차 소득은 꿈꾸는 삶의 실현을 만족시켜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질병 치료일 것 같다라고 하지만 건강한 생활을 계속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상의 이득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장례식장 사업도 장례용품을 많이 팔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은 위로와 배려를 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최상의 이득이라는 거고요. 또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이득을 빨리 파악하고 그걸 잘 패키징해서 명확히 표현을 해준다. 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요즘에 제가 설명하는 만나는 고객들이 전부 나를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이야기를 뭐 예를 들어서 상품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2차 소득, 뭐 2차 이득, 3차 이득에 해당되는 거고 정말 그들이 원하는 최상의 이득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저의 숙제가 아닌가. 요즘에 꽂혀 있는 하드라 이 부분이 가장, 네, 와 닿았고요. 그리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좀 제가 찾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책에서는, 네, 요렇게 책에서는 3C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책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걸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끄는 게 삼시인데, 이제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 삼시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관심입니다. 그래서 고객 목표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응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니즈를 파악을 하고, 그걸 헌신적 태도를 형성해서 신뢰를 형성하는 그 아메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신뢰 관계가 되면 두 번째가 코칭입니다. 그래서 코칭은 단계적으로 가이드를 해주고 성취를 지원을 해주는 우리가 이렇게 파트너십이나 이렇게 스폰서와 파트너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3C는 코디네이션입니다. 이 부분을 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최대한의 그 가진 자료나 뭐 이런 것들 도구를 이용을 해서 선택적으로 조율을 하고 같이 팀워크를 맞춰가면서 지원을 해준다.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지원해준다라는 게 이 세 가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진짜 저희 미팅하기 1분 전에 이 자료를 완성을 했거든요. 오늘 미팅 갔다 와서 이제 옷도 아직 갈아입지 못하고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에 딱 생각났던 게 뭐였냐면 오늘 최한익 리더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소비자는 만족해야 하고 파트너는 설레어야 한다 이런 구문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최상의 이득을 세상의 이득을 주어라 라는 메시지의 3C 그 안에 소비자는 만족해야 되고 파트너는 설레야 한다라는 게 다 들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구문을 담았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책에서는 그 코칭하고 이런 거에 가장 중요한 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남기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기현 리드님도 평소에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질문. 그래서 이 책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면 당신은 핑크 펭귄입니까? 현재 남들과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계신지 저뿐만 아니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책을 꼭 한번 쉽게 잘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 중에 조금 핵심 키워드가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추천하는 책이 이 린치핀하고 제로 투 원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러니까 차별화되고 남들이 원하는 내가 될 수 있는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AI가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AI에 대체되지 않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라는 얘기를 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야기는 다르게 풀고 있지만 핵심은 맞닿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생각이 나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넣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문혜 리더님 감사합니다. 요새는 책 발표하시는 분들이 책을 거의 다 한 권을 다 읽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해가지고 옛날에는 우리 살 때 그냥 보통 뭐 그냥 막 고만고만하게 살자 눈에 띄지 말자 보통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 될 때 그냥 없어지는 게 낫고 눈에 팍 띄비자 그냥 그런 게 많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린치핀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을 고정하는 작은 핀인데 이게 아주 작은 핀이지만 이게 커다란 바퀴를 굴리는 핵심인데 대체 불가능한 존재. 다 요새 핵심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빠지면 돌아갈까 이조직이 될까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나중에 대체 불가능이 한다는 그런 다 주제가 그런 핑크 펭귄도 다 그런 이렇게 그런 책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또 한 권을 다 읽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리더님 감사합니다. 강문 리더님. 그리고 다음은 제품 감동 사례 데미안 리더님 당화 혈색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미양입니다. 저는 그 유산균이랑 당화혈색소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감동 사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 남편이 당뇨와 고혈압으로 한 10년 이상 약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수치가 많이 빨리 당화혈색소 수치가 많이 잘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뭐냐면은 그 한 달에서 세 달 사이에 혈당 검사를 평균적으로 낸 걸로 해서 이걸로 이제 약 처방을 받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 자료는 그 챗GPT한테 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던데, 실질적으로 저희 남편이 올 1월에 저랑 같이 굿모닝을 했었어요. 그때 굿모닝 할 때는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밸런스 위드인 365를 먹으면서 했었어요. 자, 2월 1일 정도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 달에 한 번씩 그 HbA1c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는데 그때는 별로 수치가 좋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9점 이상, 9.3 이상으로 나오는데 이 정상 수치가 6 미만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비하면 엄청 많이 높은 거죠. 그래서 3월에 검사를 석 달에 한 번씩 하는데 3월에 검사를 했을 때 수치가 별로 안 좋았었는데 어, 3월 20일 정도 돼서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하면서 이제 그 4월 말에 6번 마이크로바이옴 그걸 받았어요. 그걸 이제 4월에 먹고 5월에 먹고 6월 말일에 검사를 했는데 이 당화혈색소 수치가 7.9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제가 이제 챗GPT한테 상관관계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유산균이 이제 장내 그가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염증 감소를 시키고 인슐린 민감도도 조절하다 보니까 이게 도움이 된다 하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 어떤 결론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음, 어쨌든 유산균이 일반 당뇨 환자는 일반인보다 유산균이 적고 유해균이 많고 특히 이제 뷰티레이트 생산균이 감소되어 장벽 손상 및 저강도 염증이 증가한다. 이래서 장누수가 이제 만성 염성으로 생기니까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장벽이 약해지고 내독소가 혈액으로 유입되어 이로 인해 전신 염증이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증이 생긴다. 이래서 당뇨로 연결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에, 그 결론은 어쨌든 이게 다음 페이지 보면 연구 사례도 나와가 있어요. 연구 사례도 보면은 이제 그 장내 미생물은 혈당 조절과 인슐린 저항성 염성 반응에 깊이 관여하며 이를 통해 당뇨병의 발병과 진행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당뇨 예방과 관리에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6월에 검사를 했으니까 또 3개월 후 되면은 HB1 HbA1C가 당화혈색소 검사를 그때 또 한 번 더 해보고 좋은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명 리더님. 그 맞춤형 유산균이 특히 만성 질환이나 뭐 당뇨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 혹시 이런 쪽에 자기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전에 수치하고 앞에 변화된 그거 하면 아마 데이터 결과가 조금 괜찮지 않나. 저도 지금 뭐 간수하고 있지만 다른 분들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조금 관심 있는 질환 이런 거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찰하면 아마 좋은 결과를 물론 뭐 저희가 뭐 20% 정도는 놓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 최대한 좀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면 일단은 본인이 가진 질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의 이런 니즈에 아까 말한 그런 부분을 좀 관리를 정밀하게 해주면 아마 극대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배미영 리더님. 다음은 그 사업 설명 사례 류호주 리더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제에서 사업하는 류호주입니다. 사업 설명 사례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거제도 팀은 그 마이크로바이옴 텐텐텐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신규 소비자건 기존 소비자건 마이크로바이옴 설명을 모두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목표를 잡고 하고 있어서 가설은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한 사업 설명을 하는 것이고 핵심 결과 지표는 키트 구매를 해서 이분과 4주, 우리 4주 동안 그 레포트가 나오기까지 4주 동안 차팅으로 연결하는 게 핵심 결과 지표였는데, 이분 사업 설명을 하는 방법은 열린 질문으로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기로 건강관리 방법에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기존의 소비자분도 아니었고, 이렇게 최근에 명단으로 올라오신 분이고, 저희 이제 교회 집사님이신데 명단으로 올라오신 분이고, 건강관리 방법을 제가 질문을 하면서 이분과 이제 열린 질문으로 건강 니즈 파악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특별하게 건강에 이상이 있진 않지만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위도 안 좋으시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제가 설명을 하는 걸로 방법을 잡았고요. 내용은 이분이 평소에 아메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렇게 생각은 그냥 물건을 파는 일이다라고만 알고 있었던 분이어서 제가 개인 맞춤형 건강 솔루션이 가능한 제공까지 하는 기업이라는 것까지 회사 소개를 해주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도 하고 저의 레포트 전후 레포트를 들고 가서 보여드리는 거와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한 사업 확장 방법을 겉모닝을 통해서 원원투 이제 소비자 혜택까지 설명을 하는 내용을 잡고 갔는데 일단 1번, 2번, 3번은 다 설명을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 나누었고요. 이분이 이제 결과로는 좋았던 점은 정말 단순히 아메이는 제품만 판매하는 일이다. 그래서 저한테 항상 뭐 이렇게 뭐 하나만 갖다 줘, 뭐 하나만 갖다 줘 하시던 분이었는데, 회사에 대한 편견이 많이 깨지고, 아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열려서,
되게 신기해하고 좀 놀라워하는 그런 결과를 받아서 좋았던 것 같고, 아쉬웠던 점은 제가 핵심 결과 지표로 마이크로바이옴 키트를 구매하는 것까지 연결을 하는 거였지만, 우선은 이분이 저의 기존 소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마이크로바이옴을 설명할 수 있었던 계기가 없었어서 마이크로바이옴 키트 구매까지는 연결은 안 됐지만, 일단 아메이에 대한 편견이 많이 깨지고, 이렇게 원원투를 설명했을 때 좀 신기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로 가능성이 좀 어쨌든 키트 구매까지는 안 됐지만, 소비자로서의 가능성이 높아졌던 점이 조금 제가 그래도 위안을 삼았고, 실행 가능한 거에는, 다음 만남에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키트 구매를 한 후 자주 차팅을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회원가입을 하고, 이분이 소비자를 하겠다라는 니즈는 있어서 카탈로그 전달 후에 제품 안내를 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필요성을 다시 연결을 시키고, 핵심 결과 지표를 반드시 연결해야 되겠다라는 제가 이제 실행 가능한 것으로 잡았는데,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한 텐텐텐을 하면서 기존 소비자들한테는 마이크로바이옴 키트가 조금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게 좀 쉬웠는데, 어, 좋은 게 마이크로바이옴을 설명을 하지만 이분들이 소비자로 전환되는 결과까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마이크로바이옴 텐텐텐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효주 리더님. 그 아직도 그러니까 저희 뭐 소비자들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암이 취약한 일 아니가 이렇게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최첨단으로 소비 맞춤형 이런 소비자가 니즈에만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 세상이면 제일 좋은 거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결하면 좋은데 그래도 어쨌든 초이스 전달해드리고 소비자들한테 이런 암이 다른 플랫폼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것만 봐도 비전을 보여준다고 해도 한 입에 들어오면 좋지만 그래도 조금 가정이니까 조금 기다림이 있지 않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전 좋은 어쨌든 작은 성공이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주 리더님. 다음은 어, 제품 강의 류재숙 리더님의 바디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재숙입니다. 공유 한번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음,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네. 제가 지금 바디키를 하고 있어서 그냥 바디키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좀 느끼는 부분을 같이 좀 공유하고자, 한번 제품 강의를 준비해 봤어요. 이게 넘어가는 거죠. 네네. 바디키는 지금은 약간 좀 바뀌어가지고요. 프로틴하고 유산균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프로틴과 원하는 유산균을 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쉐이크하고 슬림팩, 식이섬유 이렇게 담을 수가 있는 게 바디키 마이핏이고 그리고 바디키 M이라고 해서 또 근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바디키 마이핏만 조금 안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항상 그 다이어트 하면은 이제 요 화면이 공유가 되는데 제가 오늘 과거 제그 암이 측정했던 거를 막 찾아서 한번 이렇게 올려봤어요. 이게 2015년 8월 26일이 원래는 바디키가 8월 초에 시작을 해서 이미 그 전에 측정할 때는 요거보다 몸무게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26일이 됐을 때에 몸무게가 86.2kg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바디키 프로그램의 유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까지 본사에서 8개월 가까이 되는 프로그램이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1년 전, 11년? 한 10년 전? 네, 만으로 10년 됐네요. 그렇게 됐을 때 당시였거든요.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뭐 안에 제품이 이것저것 많이 섞여 있었어요. 카버저스트도 있었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디키를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었어요. 먹는 걸 되게 좋아했고, 운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너무 잘 빠지더라고요. 이 밑에 지금 급하게 올려가지고 체지방 양이 잘려 있는데,
37.7kg에서 이제 유지기까지 끝난 이제 3월 달에 측정을 하러 갔었을 때에는 이제 이게 종료되고 그 종료된 데이터가 아니고 그 다음 그 3월 달에 찍어 놓으니까 29kg 해서 사실상은 몸무게가 한 8.7kg로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 더 조금 더 거의 한 9kg 가까이가 빠졌었습니다. 근데 근력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스트레스를 하나도 받지 않았고요. 여기서도 근력이 거의 뭐 한 0.7 정도가 근력이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 몸무게는 거의 9kg 가까이가 이번 처음 하는 이 바디키에서 이제 살을 많이 빼게 됐던 거죠. 어, 그걸 가지고 저는 이제 약간 바디키라고 하면 좀 사람들한테 좀 자신감 있게 제 몸이야 지금 현재 어떻든 좀 많은 노하우, 저의 경험을 가지고 많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부분이어서 요 책 보이시나요? 당뇨병 약 없이 영양요법으로 끝낼 수 있다. 여기에서도 결국은 하는 얘기는 영양소 부족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먹는 거 대비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영양소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로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이어트를 하겠다 하시는 분한테는 저는 이 환자혁명의 책을 꼭 들고 가서 지금 환자혁명에 있는 이 페이지, 233페이지 비만은 영양 과다가 아니라 영양 결핍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같이 공유를 해줍니다. 몸이 정상이 되면 체중도 정상이 되는데 혈압도 당뇨도 당연히 다 정상이 되는 게 맞거든요. 바꿔 말하면 비만은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나요? 네. 어,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용하려면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 뇌가 인지하고 판단하고 기억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부분하고 몸에서 정상적으로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거랑 정상적으로 효소 활동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원재료가 비타민과 미네랄과 같은 영양소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몸이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필요로 할 때 신호를 보내는데 영양소 보충이 필요하다라는 그 신호가 딱 한 가지,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신호밖에 없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거나 비타민 B가 부족해도 배고픈 신호를 음식을 섭취해서 영양소를 공급해 달라는 신호가 단순하게 배고픔으로 오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칼로리를 넣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비만 환자들은 사실은 영양이 결핍된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이제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데 제가 지금 느끼는 바가 그 포인트여서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초대사량의 차이라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원인 세 가지가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영양 부족입니다. 지금 제가 바디키 팀을 같이 운영을 해서 저희 이제 어, 어쨌든 그분도 40대이고 저도 이제 40대가 넘은 상태에서 바디키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식단 조절을 상당히 많이 해요. 본인이 먹고 있는 양의 거의 반 정도밖에 먹지 않고, 뭐, 군것질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점심 식사가 딱 끝나고 나면 이제 교사기 때문에 점심은 학교 식단이 영양사를 통해서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단을 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학교 운동장을 돌아요. 걷기를 한 20분, 30분을 걷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이 안 빠지는 편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거 왜 그렇지 하면서 이제 계속 같이 이제 맞추고 있는 중인데요. 결국은 그게 호르몬과 관련된다라는 거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게 되면 입, 위, 소장, 간,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그 쓸데없는 것은 배출이 되고 나머지는 에너지가 돼서 세포에 들어가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몸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모든 구간의 효소라고 하는 부분이 뭐 비타민과 미네랄과 같은 성냥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양을 그만큼 태워주는 그 효소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비타민 미네랄의 양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또 호르몬이 고장이 나도 그렇는데요. 보통 체지방 양이 적다 많다라는 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뭐 살이 잘 찌는 사람이 있고 안 찌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내 몸 그 뇌에서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식욕도 올라가고 또 체온이 내려가면서 대사가 잘 안 되면서 체지방이 증가하는 패턴으로 가게 되고 반대로 렙틴이 많게 되면 식욕이 떨어지면서 체온도 올라가고 대사도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체지방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이어트는요,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욕구라는 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배고픔을 참아내야 되겠다 해서 이거 참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막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대비 이 바디키라고 하는 건 한 번도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게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저는 그리고 또 그 초반에 제가 보여줬었던 제가 30대에 다이어트를 했었을 때에는 제가 점심 때 먹고 싶은 조금 폭탄이 좀 폭탄스러운 칼로리라고 해야 되나요? 또는 뭐 중간에 간식도 먹고 했는데 살이 너무 잘 빠졌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면서 상당히 좋아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달랐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조금 제품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이 쉐이크라고 하는 부분이 이 밥하고 같은데 밥과 영양을 뭐 반찬 같은 걸 다 골고루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이섬유도 5g 정도, 단백질도 쉐이크인데도 불구하고 16g이 들어가 있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20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보통 주부들 같은 경우는 점심 때 골고루 잘 챙겨 먹지 못해가지고 그냥 밥에다가 뭐 김치 몇 가지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먹고 그냥 밖에 나가서 맛있는 차 마실 때 커피 같은 거, 휘핑크림 같은 거 이렇게 달달하게 해갖고 막 먹고 또는 빵이나 이런 걸로 때우고 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칼로리만 올라가지 사실상은 영양은 되게 부족했던 거였죠. 근데 이 쉐이크라고 하는 게 아침 저녁으로 먹게 되면서 한 끼에 든든하게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 그레인이라고 하는 이 쉐이크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단백질 외에도 과당을 줄일 수 있게끔 알룰로스까지 추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그 HM 파마사하고 공동으로 연구 개발된 유산균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참고하셔서 다이어트와도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좀 바쁘거나 식사를 좀 잘 못 챙기는 분들한테는 안 먹는 것보다 이렇게 식사 대용으로 이 쉐이크를 꼭 드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했던 부분이라서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슬림팩 구성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기능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팩은 실질적으로 인지 실험을 해가지고 그 기능을 입증한 거예요. CLA하고 슬림 스마트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슬림 스마트 같은 경우는 체지방 관리할 때 좀 더 도움을 받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밥이나 국수 같이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탄수화물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탄수화물 지나치게 먹는 부분에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가 결국은 나중에 분해하고 남는 부분은 내가 에너지로 다 쓰지 못했을 때에는 체지방을 증가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뭐 복부 지방이나 내장 지방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슬림 스마트는 탄수화물이 내 몸에 필요한 만큼 남고 이제 쓰고 남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가지고 체지방 감소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어 있는 영양제입니다. 그리고 CLA 같은 경우는 이제 체지방 진짜 감소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건 인체 실험을 해서 입증한 부분인데 어, 실질적으로 이제 과체중인 60인을
다섯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 대조군하고 이 CLA군하고 이제 그 섭취하는 양을 이렇게 저렇게 조율을 해가면서 했더니 12주간 섭취를 시켰을 경우에 CLA를 3.4g 섭취한 군에서 가장 많은 체지방의 감소량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이 CLA랑 슬림 스마트는요, 내가 하루에 이 지금 두 포를 다 먹었을 때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끼니 그때 때를 놓쳤다 해서 안 먹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이 두 포를 꼭 드실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 화이버 비치인데요. 그,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이제 쉐이크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해서 우르르 먹고 나면은 그 즉시 는 포만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물 배치온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상태라서 우리 몸에는 필요한 영양소를 다 섭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소화가 빨리 되다 보니까 유동식이라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사 기능이 되게 좋으신 분은 한 두세 시간이 지나면은 배고프다고 느껴요. 그럼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배가 고프다고 느낄 때는 막 뭐가 먹고 싶다라는 그 욕구 또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다이어트 할 때 씹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바디키는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게 이 식이섬유 자체를 씹어 먹게끔 화이버비치는 진짜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씹어 먹는 그 식기적인 욕구까지 다 반영이 되면서 특히 주요 특징이 17가지 다양한 과일의 통곡물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불용성, 수용성의 식이섬유의 이 비율이 3대 1로 되어 있으면서 이제 귀리 식이섬유가 6g이나 제공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요거는 다 아는 얘기니까 넘어가고 시간 관계상 저는 이번에 먹으면서요. 같은 식이섬유인데 화이버비치 좀 맛이 없어요. 그래서 바디케어 해보시면 막 갈아 먹는 사람 있고 막 씹었을 때 이빨에 끼어가지고 뭐 싫다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맛이 있으면 먹기들 어떻습니까? 좀 막 서로 먹으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 하이버비치는 조금 맛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에 먹으면서 이 그래놀라를 섞어 먹는데 이것도 고단백이 32g에 식이섬유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섞어 먹는데 맛있더라고요. 특히나 맛있으면서 든든해요. 그래서 바디케어 할 때 이번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활용 한번 해보시고요. 조금 참고하자면 지금 식이섬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과 하나 고구마 뭐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 그래놀라가 뭐 현미 3.9g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우유로 따지는 단백질도 뭐 우리가 뭐 계란 좋다 뭐 닭가슴살 먹자 해도 사실상은 그래놀라가 32g 이나 되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프로틴입니다. 우리 생명의 모든 걸 다 연관하는 게 이 프로틴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유트라이트 이 파이토 프로틴은 찌꺼기가 생기지 않는 아미노 스코어 100점의 영양가가 높은 고단백인 게 정말 타사와 핵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밀리지 않는 어떤 메리트이지 않습니까? 11가지 뭐 불필수 아미노산 그다음에 뭐 필수 아미노산 9가지 이런 거 얘기한다 해도 뭐 우리도 그래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넌 GMO의 스코어 점수 100점을 꼭 필수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저 살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고생 많이 했었거든요. 조금만 움직이면 근력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요거 그 앱에 들어가시면요. 우리 어플에 단백질 안에 들어가면 요 밑에 나의 단백질에 관련되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게 뭐 문제풀이도 하고 하면서 저는 75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몸무게를 입력하게 되면 내한테 맞는 단백질 함량을 계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요. 그 제가 이제 옛날 생각에 그냥 우리 뭐 그레인에도 단백질이 들어있고 단백질도 그냥 한 스푼 넣으면 되고 그다음에 그래놀라에도 단백질이 있고 하니까 단백질을 우습게 봤는데 근력이 너무 훅훅 빠져가지고 진짜 아침에 그거 별개로 프로틴 두 스쿱 그리고 저녁 때 프로틴 두 스쿱을 먹는데도 근력이 잘 안 생기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이제 몸무게는 공개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이거 지금 최근에 하는 바디키의
처음 했었을 때 제 골격근이 26.7에 체지방이 30이었습니다. 놀라시는 분 있겠죠? 네, 제가 화면이 안 보여서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지금 몸무게는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는데, 여기 초록 색깔 그래프가, 지금 체지방이고, 이 밑에 하늘 색깔이 근력이거든요. 그럼 2주와 3주 차에 보시면요, 근력이 올라가면 체지방이 떨어지고, 3, 4주 차에 보세요. 이 지금 그 파란 색깔이 떨어지면 체지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몸무게는 떨어진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받으면서 목표 점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해도 잘 안 붙어요. 와, 그래가지고 마흔이 넘어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 아, 진짜 어려운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 지금 5주와 6주 사이에는 이제 나름 운동을 해보려고 막 애를 이렇게 막 쓰면서 또는 프로틴을 이렇게 먹어보고 저렇게 먹어보고 하면서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프로틴을 아까 봤죠? 88.8g을 하루에 섭취해야 됐던, 거 너무 많이 먹어야 됐던 건데, 그거를, 이제 섭취를 못하고, 운동만 해도, 체지방이 올라가면서 근력이 잘 안 잡히고, 이랬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 4주, 40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는 목표를 2.9kg를 받게 되면서, 이번 그러니까 토요일 어제였죠. 토요일 날에 이제 중간 점검을 이제 토요일 날 가서 센터에 가서 쟀더니 저는 이제 목표가 도달이 됐는데 이제 저랑 같이 하고 있는 분이 뭐 워킹맘이기도 하고 하시는 일이 워낙 많으니까 살이 안 빠진다고 계속 이제 뭐 돈을 한 100만 원 들였는데 잘 안 빠진다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초대사량 무조건 운동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운동도 하고 있고 식이 조절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한테 해당하는 게 뭐였을까라고 보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이 아기 육아를 2명을 케어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또 중간중간에 뭐 봉사도 하시고 뭐 또 뭐 배우로 다니신다고 밤에 뭐 거의 한 11시까지 활동을 엄청 많이 하세요. 그러면 뭐가 부족한 거죠? 수면, 네, 쉬는 게 부족하다라는 걸 그분한테 얘기해 주면서 다이어트 하면 사람들이 뭐 무조건 적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만은 영양이 결핍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뚱뚱해서 많이 먹는다는 그 착각은 버리시고, 아, 저 사람이 너무 많이 쉬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리고 단백질 진짜 중요하겠다. 다이어트는 하루라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하는 게 더 잘 빠지겠다.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류현수 리더님 감사합니다. 참 본인의 사례를 공개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일인데 제 거를 저도 남자지만 저는 남자지만 제 거를 오픈한다는 건 되게 힘들잖아요.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인바디 좀 되게 예민하신데 비포 애프터 이렇게 발표 한번 해주실 때마다 참 정말 감사하고 그런 거 있잖아. 뭐 너는 뺐니? 이랬을 때 나는 이렇게 효과를 봤어. 바로 비포 애프터 바로 보여주면은 뭐 물론 같이 데이터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참, 이런 거 같이 공유해 주시는 거 보면, 유지승님께 참 감사하고, 또 이런 사템으로 많이 잘 써가지고 꼭, 다른 사업자분도 이걸 잘 활용해가지고, 또 꼭 이걸 꼭 한번, 딱 성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한 리더님, 마이크로바이옴 특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신한익입니다. 저는 그 약간의 제가 언어적으로 이해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때도 국어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수능 마지막 날, 전날 문제집을 5개 사서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어 점수가 굉장히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조금만 더 잘했으면 제 인생이 좀 안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그만큼 저는 이제 뭔가 읽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남과 다르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제 이렇게 국어 같은 거 해보면 단락을 표시해보면 단락을 자르잖아요. 근데 또 남들하고 다른 부분에서 자르게 되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지 사람들 왜 이렇게 생각할까 이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전달하면서 아 진짜 제가 이렇게 막
들은 거는 엄청 많고 공부한 거는 엄청 많은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너무 안 돼서 힘들어 했는데 제가 이제 음원을 듣다가 제가 좋아하는 이제 분이 있습니다. 임현주 더블 다이몬드 리더님이 이제 홈미팅에서 하는 영상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영상을 들으면서 엄청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었거든. 들었는 내용을 잠시 공유하면 제가 이제 이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따라 죽어야 되냐는 거지. 아니죠. 근데 나한테 좋게 하려면 여기 다양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디자인해 줄 수 있는 부스터균이에요. 촉진시켜주는 균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마이랩이고요. 여러분, 사람들 건강을 좋아한다 그래요? 먹는 데 그죠? 죄송합니다. 음식으로 치고 싶어요, 그죠? 꺼야 되는데. 좋아하지. 음식 먹으면 대사체는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 음원이 너무 좋았는데 제가 이제 10분짜리밖에 안 되니까 나는 요 정도만 하면 이제 나는 더블 다이아몬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번만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도움을 받아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제 썼던 몇 가지를 공유하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여기 다글록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요걸 통해서 제가 이 파일을 음성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성 파일로 만들어서 이제 제가 이 텍스트를 요약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했는데 사실 또 이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제가 쓴 건 뭐냐면 챗 GPT한테 이 텍스트 파일을 다 끌고서 이제 정리를 해달라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정리를 해서 이제 해서 PPT 파일을 만들어 주거든요. 예, 제가 이제 주로 쓰는 게 챗 GPT랑 이제 제미나이란 두 툴을 쓰는데 챗 GPT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이 PPT 이런 걸 잘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요걸 통해서 제가 첫 번째 만든 PPT 파일이 이제 요거였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만들었습니다. 요 마이크로바이옴 디자인 PPT. 제가 이 이제 영상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나를 위한 장내 미생물 디자인이라는 게 너무 저한테 꼽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 음원을 통해서 제가 이 첫 번째 PPT 파일을 잘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이걸로 가지고 나는 이제 전달을 해야 되겠다. 11장짜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아는 그 구글에 쓰는 제미나이라는 게 있는데 얘들은 뭐냐면 이 유튜브나 이런 것들 잘 요약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써봤는데 그냥 이 PPT 파일을 한번 제미나이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예, 잠깐만요. 닫아버렸네. 그 제미나이는 툴에 올리니까 뭐냐면 얘들은 제미나이는 그러니까 구글 앱이다 보니까 음성 파일로 잘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음성 파일로 만들었던 걸 한번 그러니까 이게 신기할 정도로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성 파일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만드는 파일이 이제 요거였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띄어들 재료들은요. 여러분, 몸속, 특히 장내 환경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개념에 대한 건데요. 단순히 뭐 좋은 균 몇 개 먹는 걸 넘어서 진짜 나한테 딱 맞는 그런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를 설계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흥미롭죠?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전문적인 DJ 성우들이 하는 정도의 아,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어떤 음성 파일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이제 다시 요 음성 파일을 또 다시 PPT 파일로 만들어서 붙이면 동영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PPT 파일과 이걸 붙여서 이제 유튜브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올렸는데,
사실은 요약하다 보니까 얘들이 잘 맞아 들어가질 않더라고. 실제 PPT 파일과 자료가 잘 맞아 들어가질 않아서 사실 이제 이 음성 파일을 넣어서 다시 PPT 파일을 다시 한번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고 거기에 이제 시간별로 좀 잘라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더니만 이제 PPT 파일, 새로운 PPT 파일과 그리고 음성별로 몇 분 단위로 끊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인 파일이 만들어져서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 했는데요. 이제 내용은 그렇다는 얘기고 사실은 이게 이제 공유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장내 미생물로 해서 내장을 어, 그 꽃밭에 정같이 디자인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내가 수동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내 장 상태를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최종적으로 만든 파일을 한번 들어보시고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요게 마지막 만든 파일에 6분 정도 되는 파일인데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띄워들 재료들은요. 여러분, 몸속,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저희가 띄워들 재료들은요. 여러분, 몸속, 특히 장내 환경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개념에 대한 건데요. 단순히 뭐 좋은 균 몇 개 먹는 걸 넘어서 진짜 나한테 딱 맞는 그런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를 설계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흥미롭죠?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이 바로 그건데요. 이 장 건강 관리가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개인 맞춤형으로요. 핵심은 그냥 뭘 더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 환경, 그 판 자체를 바꾼다는 데 있는 거죠. 아, 예전에는 그냥 뭐랄까, 유산균 줬다고 하면 먹고, 아니면 좀 더 가면 다른 사람 분변 이식, 그 FMT, 그런 것도 있었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뭐가 그렇게 확 달라진 건가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분석하고 설계, 이 부분인데요. 이제는 그 마이랩 같은 정밀 검사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개인장 속에 어떤 균들이 뭐 최대 2,000종까지도 본다는데 그런 걸 다 파악을 해요. 데이터로 딱 보는 거죠. 아, 이게 부족하구나. 저 기능이 약하구나. 그리고 나면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제 개인한테 최적화된 디자이너균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일종의 부스터균인데 그걸 써서 전체 생태계를 다시 만드는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 FMT 같은 경우는 뭐 예측도 좀 어렵고 감염 위험도 있고 그랬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인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 많은 분들이 왜 몸에 좋다는 거 비싼 거 챙겨 먹어도 효과를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 자료들 보니까 그게 어쩌면 내 장 속에 그걸 받아줄 균, 특히 그 디자이너 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네요. 뭐랄까 최고급 재료가 있어도 셰프가 없는 셈이랄까요? 네, 정확해요. 진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그걸 우리 몸이 쓸 수 있게 잘 분해하고 흡수시켜줄 그 특정 미생물이 부족하면 효과를 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핵심은 세 가지예요. 그 첫째, 좋은 음식. 둘째는 이걸 잘 써먹을 나만의 디자이너균. 그리고 셋째는 이 균들이 자리 잡고 잘 살 수 있는 건강한 장 환경. 이 세 박자가 딱 맞아야 되는 겁니다. 디자이너균이라는 말이 참 재밌는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알던 유익균이랑은 좀 다른 건가요? 생태계 자체를 바꾼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아, 네. 그냥 좋은 균 리스트에 이름 하나 올리는 거랑은 좀 개념이 달라요. 이 디자이너균은 뭐랄까 장내 환경을 나한테 맞게 적극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일종의 생태계 조율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냥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다른 좋은 균들이 잘 자리 잡게 도와주고 또 특정 음식 소화 잘 되게 돕고 우리 몸 신진대사 균형 맞추고 이런 식으로 좀 장기적인 환경 변화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맞춤형으로 장 환경을 건축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네,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그러면 그런 디자이너균들이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뭘 만들어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 그 뷰디르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장 건강에도 좋고 뭐 살 빼는 데도 도움된다고? 이것도 관련이 있나요? 아, 뷰티르산이요. 네, 아주 중요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뷰티르산은 그 장내 미생물이 우리가 먹는 식이섬유 있잖아요. 그걸 발효시켜서 만드는 핵심적인 단쇄 지방산이에요. 특히 주목받는 몇몇 유익균들이 이 뷰티르산 만드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 점막 세포들이 이걸 주 에너지원으로 써요. 그러니까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도 막아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 쌓이는 걸 막고 인슐린 반응도 좋게 해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도 뷰티르산 수치가 높으면 다이어트 효율이 올라가고 배에 가스 차는 것 같은 불편함도 줄어든다는 연구들도 있고요. 우와, 내 장 상태를 그렇게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균이 뭔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딱 맞춰서 관리한다니, 이게 데이터 기반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구체적으로 이게 가능한 거죠? 네, 바로 그 데이터 덕분입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마이랩 같은 검사 서비스가 단순히 어떤 균이 몇 마리 있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뷰티르산 생성 능력이 어떤지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장 환경의 기능까지 평가를 하거든요. 최대 2,000종이나 되는 미생물 정보랑 기능 데이터를 다 종합해서 분석을 하니까요. 아, 이분한테는 이런 디자이너긴 조합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이런 음식이 더 효과적이겠구나 하는 식의 진짜 개인 맞춤 솔루션이 나오는 거죠. 이건 사실 더 크게 보면요. 데이터 기반의 정밀 건강 관리라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듣다 보니까 이 장내 미생물이 진짜 할 일이 많네요. 어, 심지어는 앞으로 우울증이나 치매 같은 뇌 질환 쪽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그런 연구도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장이랑 뇌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장뇌축 연구가 되게 활발해지면서 그런 가능성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신약으로 개발되려면 시간도 비용도 엄청 들겠지만 그래도 미생물 기반의 건강기능식품 형태로는 좀 더 빠르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균이라도 내 장 환경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 그러니까 정착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좋은 씨앗도 땅에 안 좋으면 뿌리 내리기 어렵잖아요. 결국은 내 장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게 먼저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 우리는 그냥 좋은 균이라고 해서 사먹는 시대를 좀 넘어서 내 몸의 데이터를 딱 보고 내 장환경 전체를 나한테 맞게 디자인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뭐 이런 거네요. 핵심은 결국 좋은 음식 플러스 나한테 딱 맞는 디자이너 균 플러스 그리고 이 균들이 잘 살 수 있는 좋은 장환경 이 세 가지의 시너지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마이랩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도 자신의 장 속 생태계를 훨씬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좀 더 앞서 나가는 건강 관리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단순히 뭐 영양제 하나 더 챙겨 먹는 차원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이 복잡한 세상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딥다이브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하나를 던져봤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여러분 몸속의 미생물 생태계를 마치 정원 가꾸 듯이 직접 디자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건강,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 전체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자료를 만들면서 사실은 이제 제가 난독증이 있는 제가 잘 정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수동적인 어떤 영양 관리에서 적극적으로 내 몸을 관리하고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것. 이제 그게 가능한 솔루션이 되는데 그게 데이터 기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의 핵심이 되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정말 이거를 제가 잘 들어서 전달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한 리더님 감사합니다. 내장을 디자인할 수 있다. 이게 참 핵심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요새 뭐 다 챗GPT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 신한 리더님이 좀 제일 많이 빠르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뭐 프롬프트 이거를 어떻게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아무리 사업자로서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질이 그거를 잘 이렇게 또 만들 수 있다 하면 아마 또 이 분야의 아마 1인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 아까 그 축하 시간에 이승규 리더님 브론즈 파운데이션 이렇게 성취하셨는데 혹시 발표해 줄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규입니다. 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헬스 앤 웰리스 관련해서 마이크로바이옴과 굿모닝 쪽으로 알려보려고 했는데 운 좋게 이번에 BF가 될 수 있었고
네,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푸켓에서 꼭 스폰서님과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시간에도 또 이렇게 또 브론드 파운데이션 달성해가지고 또 수작수 하시는데 또 진행을 또 이렇게 또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조금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양해를 먼저 구할게요. 원데이 세미나 애프터가 좀 있어서 조금 시간이 조금 초과되더라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데이 애프터 세미나 그거 좀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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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강문혜 리더님부터 원데이 애프터 세미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까 했는데, 네, 오늘, 채아니 리드님 열정에서 좀 울컥한 부분도 있었고, 아까도 그 책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소비자는 만족해야 하고, 파트너는 설레야 한다. 그 부분이 좀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애프터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할 수 있는 것조차 안 하니까 성공을 못 한다라는 말이 이제 저에게는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큰 거를 자꾸 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할, 할 수 있는 그때그때 해내는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최바른 리더님 애프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거제에서 사관 최보람입니다. 저도 오늘 최한욱 리더님 너무 그 열정 넘치는 강의 너무 좋았고, 오늘 그 여섯 파트너를 만난 그 스토리를 단어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소개하고 표현이라는 부분이 저는 많이 와닿았었고, 정말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소개해주고 싶은 내가 아메 사업가의 모습,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했고, 그 최한욱 리더님 보면 항상 그 활짝 웃는 그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그게 본인이 연습해서 만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업가? 되게, 저분이라면 내가 소개시켜줘도 욕 안 먹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좀 신뢰감 있는 리더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한 번 더 했던 시간이고, 파트너와 소비자, 그들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거짓말을 믿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런 얘기가 되게 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또 제일 먼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람이다님. 마지막으로 애프터 진해진 리더님도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진해진 리더님 혹시 가능한가요? 진행진 지금 운전 중이라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해진 리더님은 안 될 것 같아. 다음에 그러면 또 기회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음, 네. 그러면 신제품 소개인가? 제품 소개 보람 리더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공지사항 제보람 리더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네, 공지사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들 그 원데이 아마 소감 발표하고 싶은 분들 너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나중에 단톡에 개인적으로 올리시는 걸로, 네, 하도록 하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어, 다음 주, 네, 우리 이제 이번 다가오는 주, 네, 프로모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프로모션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7월 10일 날 우리 아티스트들이 클렌징 제품들을
10만 원 이상 구매했을 때 정말 그 많은 증정품이 지금 같이 오는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분들한테 미리 공지하셔가지고 많은 분들 함께 네, 구매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목요일 날 창원에서 소비자데이에 정말 많은 상품과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초대하셔가지고 함께 네,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으로는 우리 화요일 오전 10시, 저녁 9시에 유튜브로 OM이 진행이 되고요. 제품 교육 다가오는 금요일 날 Y1699 네, 리플렉서에 대해서 공경원 리더님이 제품 교육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DBC 1주차가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 날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라니다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이기현 다이아몬드 리더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견입니다. 바쁘네요. 다들 원데이도 끝내시고 또 각자 또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또 탱커와 미팅에 또 이렇게 하는 게 저희도 막 앉자마자 했는데 오늘 너무 좋았죠. 예, 특히 우리 최보람 리더님 강의가 너무 진짜 체계적이고 예, 또 뒤에 다이아몬드 리더님들도 굉장히 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정말 글로벌 어떤 기업들만 한다는 OKR을 가지고 또 마이크로바이옴을 풀어주시고 식스 스텝을 가지고 또 그 내용을 이렇게 만드신 게 너무 신선했고, 예, 너무 사실은 멋졌어요. 그래서 그걸 또 최불암 님또 이게 전달력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뒤에서 들으면서 내용도 좋았지만, 팀으로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최한웅 리더님 게스트가 우리 OM이 또 얼마 전에 들어가지고, 사실은 뭐 이렇게 조금 그랬어요. 근데 오늘 진짜 와, 나는 그분 마지막에 그 퍼포먼스에 제가 최근에 강의 듣고 눈물 흘린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오면서 저희 애프터 나왔는데 다들 울컥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황말수 스폰서님은 내려오자마자 막 그분을 막 이렇게, 그리고 우리 조재천 스폰서님 마지막 스피치를 들으면서 그분이 얼마나 지금 이 시대의 아메이가 원하는 리더로서의 어떤 비즈니스 진행을 하고 있음이 정말 선배로서 느껴지는 애프터를 들으면서 오늘 진짜 감동적인 시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비전 트립이 모두를 변화시킨다. 어. 지금, 목표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목표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여행이에요. 비전 트립 여행, 내년부터 진행되는 여행이 여러분들에게 딱 좋은 목표고요. 그리고 비전 보너스까지는 얼마 남았다? 62개월 남았다 했죠. 총 비전 보너스가 6년 플레임이면 72개월이잖아요. 10개월이 지났어요. 62개월이 우리한테 남아 있어요. 정말. 그래서, 아메이는 우선순위를 아메이에 두면, 제일 쉬운데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세상 어려운 일이에요, 아메이가. 어.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세상 어떤 일도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딱 62개월 동안만 아메이를 우선순위에 두어서 여러분들이 비전 보너스도 받으시고 당연히 A70을 가시겠죠. 그러면 정말 그 기간에 어떤 일을 해도 그만큼의 보상이 있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늘 우리 채영 리더님 강의 들으면서 또 그 부분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 한번 아메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로는 푸켓을 한번 목표로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정말 62개월 동안 내가 아메이를 우선순위에 두고 진짜 내가 원하는 오로지 내가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내 세계를 만들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탱커와 미팅 들으면서 정말 이 팀에 제주꾼이 많다. 예. 각자 다들 조금씩만 적극적으로 팀에 내놓으시면 정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팀을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팀이에요. 그래서 정말 멋진 어떤 62개월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기현님 감사합니다. 62개월 남았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아메이 사업 다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꼭 냈으면 합니다. 아, 수고님, 사진 누가 좀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혹시? 사진은 신하이님 찍으시죠. 예, 항상 하시는데 그걸 못 쓰겠더라고요, 매번 하님이가. 부탁해도 죄송하네요. 예. 왼쪽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앱을 끼우면 잠깐 시간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킬까요? 네, 보람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전화가 잠시만요. 거절하고, 거절. 잠시만요. 난리다. 하나, 둘, 셋.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